어제는 공직선거법, 내일은 위중교사. 30일에는 위중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다음 주죠. 위중교사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대표의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분수령,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위중교사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이군요. 11월 중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위중교사 혐의 간단치 않습니다. 판결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 선거 보전금 434억을 민주당이 반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중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땐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도 역시나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두 가지 혐의. 검찰은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다음 주 월요일이라 이 대표와 민주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지금 검사 출신의 김건선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수사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구형하는 검사라면 이 대표의 지금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구형하겠습니까? 그 당연히 위중교사에서 아마 구형도 징역형 구형하겠죠. 몇 년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더 라방에서 드렸는데, 내가 검찰이라면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이다. 김광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서 예측률이 높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맞추셨으니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 30일 날 구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일에 임박해서 전체적인 걸 봐야지. 왜냐하면 그때 변론 중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백현동과 김문기와 관련해 갖고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무죄 주장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봤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이지 않았습니까? 예. 금요일 날 재판 끝나고 구형이 징역 2년 나올 거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년 구형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강하게 나왔다. 이건 뭐 의도가 있다고 막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구형을 예상할 정도 되면 그건 기준에 맞는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구형을 맞춘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구형 그렇죠. 기준이었다. 항상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구형이 잘못됐다고. 그 위중교사 결심 공판 관련해서도 네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또 의견 말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1년 이상은 구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년 이상 나올 것이다. 네네. 신경민 민주당 최하 1년 이상.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유죄 나올 것이다. 신경민 전 의원, 선고기일 11월 15일로 잡은 건 무죄 혹은 엄한 선고 나올 가능성. 1심에서 500만 원 이상 선고하면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쉽지 않다. 라며 이 대표 유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민주당 출신의 신경민 의원은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지켜봐야 되죠. 검찰은 형량에 맞춰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통상적 절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한동훈 대표도 한 바 있는데, 만약에 신경민 전 의원이나 뭐 검찰의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친명타가 나올 재판 결과가 1심에서 11월에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아무 타격이 없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사실 질문이 국민들 사이에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15일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심까지 가서도 뭔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 사실 434억이 없어요, 당에. 당이 없다. 네.
당사 팔아도 안 됩니다. 된다. 예, 한 300억 정도 되는 거라서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이제 그것도 고민이겠지만 무엇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나올 이야기고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1심에서 글쎄요, 어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아무튼 굳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 예, 당내에서.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 그 의원들, 뭐 김부겸 총리 비롯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네. 1심 최종 결과 결론. 정도는 밀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신경미 전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선고 자체가 뭐 아니면 도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무죄가 나거나 또는 뭐 조금 중한 유죄가 나거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모르겠어요. 김광선 변호사님은 2년은 뭐 통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진보 보수 패널 할 것 없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2년 좀 놀랬다 이런 얘기가 사실 줄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통상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랑 비슷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조금 놀랐는데 조금 센데 이런 그렇군요. 반응들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긴 지리한 이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데를 들어보니까 현재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 체제, 지도 체제를 봤을 때 네. 1심 유죄 정도는 아무리 중한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그냥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변수는 이양수 의원님.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연달아 나오잖아요. 똥똥 연달아 나오잖아요. 만약에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 것일 텐데 혹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공직선거법 유죄, 위증교사 유죄 둘 다 유죄가 연달아 나오면 그럼 그때도 이 대표와 친명 그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걸 밀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이제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확률상 그 이제 대법 판결이 날 때쯤 됐을 경우에 둘 중 하나 정도는 유죄가 선고가 돼서 이제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그때 되면은 민주당은 뭐 대선이고 뭐고 준비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큰 도박 아닙니까? 만약에 3심 네. 최종심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네. 만약에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이 유죄라면 3심까지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박한 대법에서 뒤집어질 희박한 가능성에 당 전체가 걸어야 되는 굉장한 어떤 도박이자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사실 그 각 정당의 중앙당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사실 평상시에는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원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대선 위에서 존재한다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은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1심에서 두 개가 다 유죄가 나온다면 흔들릴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안이라도 좀 갖춰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준비를 하겠죠. 세컨드, 서드 정도를 준비를 해놓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려서 당 대표 뭐 교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좀 의심스러운 건 또 뭐냐면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 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찐명 세력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그 뭐 친노 계열이나 친문 계열이나 뭐 그 또 DJ 때 이렇게 있던 분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그 똘똘 뭉치고 그리고 약간 상식적이거나 객관성에서 좀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이 그분들이 결속이 과연 와야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좀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나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